네, 챗 GPT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AI 열풍을 일으켰던 오픈 AI의 샘 알트만 CEO에서 해임된 지 5일 만에 또 복귀를 했습니다. 해임을 주도했던 이사진 대부분은 물러나면서 일단 샘 알트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승리로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런 사태로 좀 잠재되어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확인이 됐죠. 오픈 AI와 MS의 AI 파트너십은 어떤 변화를 지금부터 겪게 될 것인지, 패권 경쟁에서는 어떤 시사점을 과연 던졌을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손석우 경제평론가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발을 멋있게 하셨네요. 네, 이발이라는 표현을 쓰실 줄 몰랐네요. 네. 헤어컷이라고 해주십시오. 헤어컷 멋있게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 알트만이 굉장히 큰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해임됐다가 복귀까지 5일 동안 한 편의 영화 같았는데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샘 알트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나. 네, 우리 예를 들어서 속보에도 계속 뜨고 해임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그래도 미국 사람인데, 야, 이게 이렇게 AI가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우린 정말 눈으로 귀로 다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5일간의 대혼란과 갈등 아마 진짜 나중에 영화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해임도 전격적이었고 복귀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오픈 AI 이사회가 알트먼을 이제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발표한 게 17일이었거든요. 근데 알트먼 CEO 아시겠지만 그 전날이 16일에도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그 CEO 서밋 참가했었고요. 그 전에 보면 6일에 첫 개발자 회의를 본인이 주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터보 버전, GPT-4 터보 버전 공개했죠. 맞아요. 스토어 하겠다고 얘기했죠. 각종 유료화 버전 계획들 다. 정말로 보니까 CEO로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다고요. 이런 가운데 이사회가 정말로 비밀리에 소집이 돼서 알트먼 해임을 결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트먼은 전날 밤에 돼서야 자신의 해임안 의결안 이사회에 출석해라. 이걸 또 문자를 받았다고 하고 다음날 이사회 직접 간 것도 아니에요. 화상회의 통해서 해고 통보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해고가 된 건 알았는데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그때 그 이사회가 성명 내놓은 거 보면 애매모호했거든요. 알트먼과의 이사회와 의사소통이 솔직하지 못했다. 이런 거였고요. 샘 알트먼도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추후에 다음 계획을 알리겠다. 오픈 AI에서 시간이 행복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궁금증만을 남긴 채 해임을 그냥 받아들이는 듯한 입장을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그때까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맞아요. 굉장히 갑작스러웠고요. 16조 넘는 투자를 했던 MS조차도 사실 급작스럽게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대내외적으로는 많은 파동을 일으키면서 동요가 생겼고 오픈 AI 직원들과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나면서 좀 상황들이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작을 처음 했던 가치의 차이에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이사회 결정이 워낙 전격적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주요 투자자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각종 그 캐피탈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공지가 있었다라든지 의견 청취를 했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그리고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사회 결정에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샘 알트먼 복귀시켜라 강력히 요청했고 너네 복귀시키지 않으면 소송 걸 거야. 소송을 실제로 이제 준비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과정을 다 주도를 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픈 AI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샘 알트먼이 있었는데 샘 알트먼이 물러나게 되면 지금 구글에 20년 동안 그렇게 검색 시장에서 서름을 당했던 거 AI 시장에서 겨우 주도권 찾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돼? 어떻게 난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대주주격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과정을 다 주도를 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샘 알트먼을 일단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영입하겠다 샘 알트먼을 그리고 그레그 브로먼 그 공동 창업자도 같이 영입하겠다.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픈AI 직원들의 동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직원들도 이제 이사회에 샘 알트먼 복귀시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다 퇴사하고 MS로 가겠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나간다고 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 770명 중에 직원 중에 700명 혹시 연판장이라는 거 아세요? 아니요. 연판장.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임금이랑 신하가 있을 때 신하들이 임금한테 어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하 이거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동의하는 사람 다 사인하는 거예요. 네. 여기. 그 연판장을 돌렸다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서 그 700명 이상이 연판장에 서명을 사인을 한 했고. 거죠. 근데 웃긴 건데 이사회 member 한 명도 동의를 했잖아요. 거기 네. 이사회 사인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대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알트먼의 복귀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기울어지게 됐고 마침 또 사티아 나델라 MS CEO도 우리 오픈AI 직원들 나오겠다면 다 받아주겠다. 그래서 샘 알트먼 중심으로 새로운 AI 연구팀 만들 테니까 다 웰컴. 이렇게 하니까 뭐 사실 더 이상 이사회 입장으로서는 뭐 견딜 재간이 없었고 5일 만에 뭐 샘 알트먼을 CEO로 복귀시키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쯤 돼서 MS로 다 가나 했더니 다시 또 샘 알트먼이 오픈 AI로 복귀를 했고 그러면서 오픈 AI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죠. 일단 지금 이 사진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고 있는 과정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샘 알트먼의 해임을 주도했던 4인 중에서 이제 한 명만 남고 다 물갈이가 됐고 그 외에 이제 레리 서머스 전 그 장관, 재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브렛 테일러 전 세일즈포스 공동 CEO 이런 인물들이 새로 이사회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눈길이 가는 거는 사실 샘 알트먼이랑 그레그 브로먼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나중에 합류할 수도 있지만 일단 참여하지 않기로 한 거죠. 이거는 해석을 두고 좀 의견이 특이하네요. 분분하거든요. 네. 당연히 이사회 멤버로 참여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오픈 AI가 이거는 비영리 기관이라는 이제 그 법적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정식이나 취지는 여전히 그대로 비영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리 조직이 별도로 이제 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픈 AI GP라는 이제 영리 법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분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여전히 해석도 가능하고요. 이게 샘 알트먼이 복귀를 했지만 완벽한 승리는 아니야. 사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 하나씩 힌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종 이사회가 이제 9명으로 이제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측 사람들이 이사회에 합류할 것 같은데 합류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49%의 지분으로서 대주주 지위이긴 한데 그동안 비영리 구조의 특수성상 어떠한 결정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제 그걸 MS의 주도해서 바꾸면서 어쨌든 이사회의 한 자리가 됐든 복수의 자리가 됐든 차지를 해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뭐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거의 뭐 참여한다는 게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MS가 그러면 이렇게 이사회진에 합류하게 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겠냐? 사실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주요 그 회사의 의사결정을 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면 MS와 오픈AI의 양사의 파트너십은 더 공고해질 수 있다라고 1차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유료화 버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클라우드, 뭐 오피스 프로그램, 그다음에 빙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어떤 GPT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세분화해서 뭐 전략을 새로 짜고 이런 시너지를 내는데 더 효과적인 지배 구조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반대 시각도 있다라고 봐요. 어떤 시각이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오픈 AI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이 AI 사용 남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의 폐해를 없애자는 목적과 취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사회 구성이 더 멤버도 늘어나게 되면 그 안에서의 노선 투쟁도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1차적으로는 당연히 MS가 이사회의 멤버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상업적 행보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단순하게 본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돼서 보지 말고 양쪽으로 한번 시각을 돌려봐야 하는. 물론 기업이라는 이제 이익 집단이긴 하지만 네.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그 대중의 인식, 그다음에 바깥에 세상의 어떤 관점이나 시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이 사회 구성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면 그때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걸로 완전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샘 알트먼의 승리다 이렇게 단언 짓기에는 저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일단 비영리 기관이라는 뿌리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샘 알트먼의 해임 이유가 사실 AI의 상업적인 이용에 대한 갈등이 그 초기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복귀는 하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그 정체성과 오픈 AI를 갖고 어디까지 발전을 시킬지에 대한 우려감이 컸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 오픈 AI 이사회가 샘 알트먼 해임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물론 그 전부터 불만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됐겠지만 행동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그때 6일에 GPT-4 터보 버전 발표하고 뭐 스토어 내겠다고 그렇죠. 하고 그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상업적 행보가 그게 다랬다. 여기서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 결정적 계기가 있었고 또 하나 알트먼이 AI 칩을 이제 그 만드는 스타트업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 중동 펀드, 중동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또 하나 일본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같은 것들이 되겠죠. 여기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려고 했던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의 결정이 그러니까 이사회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제어하지 못하면 이거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오픈 AI의 취지가 말이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단이 5일 동안 낙구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승리라고 보기에는 좀 단순한 시각인 거는 앞으로 오히려 저는 상업적 행보에 오픈 AI가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사태가 오픈 AI 자체에 대한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다른 커스터머 즉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마켓시어 1위 그리고 가장 선두에 있는 곳이 이 GPT-4 오픈 AI라는 곳인데 여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체 자원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미있는 해석이긴 하지만 이번 오픈 AI의 5일간의 사태가 진정한 승자가 메타란 이야기도 있어요. 오히려 갑자기 뜬금없이 메타에게. 왜냐하면 이제 그 GPT-4의 버금가는 상용화 수준, 개발 수준을 갖고 있는 게 라마? 메타가 내놓은 이제 라마 초거대 언어 모델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양태가 달라요. 어떻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GPT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형이지만 그 라마 같은 경우는 완전 오픈 소스잖아요. 다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개발자들이 이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뭐 개발하거나 자기 걸로 변형시킬 수 있도록 개발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형태가 다르거든요. 이게 경쟁 모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 자원을 커스터머, 파트너사들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오픈 AI에만 의지해서 안 되겠다라는 이런 인식이 퍼질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앞으로 사태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번 계기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AI 업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AI를 물론 발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어디까지 이걸 발전시키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것인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나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앵커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사태가 역설적으로 AI의 진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 남용되고 잘못 사용됐을 경우에 굉장히 큰 부작용,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줬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갈등이 AI 상업적 시장의 팽창, 공익적 목적과 안전한 사용이 충돌한 첫 사례잖아요. 네. 겉으로 드러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정말 그냥 뭐 기사나 우리 말로만 들었던 게 이런 갈등 사례가 이렇게 눈앞에서 펼쳐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얼마 전에 영국에서 AI 안전 맞아. 정상회의가 처음 열리기도 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적 제도적 허들을 만드는 그런 논의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봐요. 여기서 제어하지 못하면 나중에 국가가 통제하지 못할 수준으로 AI가 바뀔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GPT-4 버전, 터보 버전까지 나왔지만 오픈 AI는 GPT-5 버전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거가 지금 사실 감은 안 가지만 네. 지금 그 갈등의 시작이 된 것도 AGI라고 해서 인간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질에 겁먹어서 이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이게 파라미터라고 하잖아요. 매개변수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네. GPT-4 같은 경우는 이제 1조개 수준인데 네. GPT-5는 이게 125조개 수준이 될 거다. 그러면 단순 성능으로 곱하기 125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할까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안에서. 이게 잘못 남용된다면 네. 우리 옛날에 터미네이터에서 혹시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스카이넷이라는 그 통제 시스템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전 세계 핵 시스템이 오작동을 하면서 핵 공격을 서로 하게 되고 기기와 인간의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이 스카이넷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래서 물론 영화지만 이 GPT-5의 그 이 125조개라는 이 파라미터의 이 성능 능력을 보면서 이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각인을 시켜준 이번 사태가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 뭐 중국 이렇게 중심으로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각종 이제 법적 제도적 그 AI 사용에 대한 그 안전망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제일 지금 강력하게 규제에 나서고 가장 행동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AI 안전 그 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했잖아요. 전체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국가가 갖는 이런 움직임들이 더 거칠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좀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미국이 가장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한편으로는 가장 먼저 AI를 가장 먼저 그 우선권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는 것 같다라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패권을 갖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네. 그래서 이게 동시에 그 안전성과 발전이 함께 갈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이 어떻게 조율이 될까라는 고민이 좀 의문이 들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 어떤 지위 국가라는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고 중국이 거기에 도전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양태인 거고. 그래서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파워를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3세대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 3차 산 과거 인터넷의 발달은 지금의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미국의 지금 빅테크 기업체들을 만들어낸 인프라가 됐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미국이 주도를 했죠. 기술이라든지.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지금 5차 산업혁명이 AI가 될 거라고 하는데 AI의 시작도 사실은 네, 미국에서 시작됐죠. 모든 그 원천적인 기술이라든지 연구가 미국에서 시작됐고 정확히 얘기하면 구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거의 뿌리에서 퍼져나간 것들이 일부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의 어떤 AI 기술의 토대가 된 것이고 하지만 주류는 여전히 미국이 강력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이고 뭐 지금 오픈 AI를 비롯해서 모든 강력한 AI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이 패권을 놓칠 이유가 없는 거죠. 중국이 쫓아오려고 하니까 뭐 이거는 안보란 잣대를 들이대면서 강력하게 장비 통제, 모든 칩 통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AI를 놓치게 되면 모든 패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의 발로기도 해요. 패권을 누가 갖게 될지 우리나라였으면 좋겠네요. 과거 검색 시장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은 다 구글에 뺏겼지만 네. 우리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그래도 양대 축의 포털이 남았잖아요. 지금 하이퍼클로바 네이버가 내놨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카카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대 언어 모델. 뭐 KT도 그렇고 SK도 계속 도전장을 내밀고 그렇죠.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내수 시장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테스트베드 시장으로서 항상 각광을 받아왔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도 여전히 높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미국 자본 어떤 미국 업체들에게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여전히 우리는 자체 초고대 언어 모델을 갖고 있는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부심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고요. 함께 해주신 분은 손석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